131쪽에 실시계획 보세요. 자, 실시계획은 도시개발 사업에서 구체적 공사 계획을 했죠. 자, 기반시설 설치 공사, 대조성 공사, 건축물 건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사를 할 건지 계획이 실시계획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방향제시계획이라면 이 도시개발 사업에서 실시계획은 실행계획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자, 실시계획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는 대통령령에 정한 바에 따라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이 됩니다. 그 시행자가 작성해요. 자, 실시계획은 개발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 개발계획 이 사업에 대한 방향제시계획이죠. 여기에 맞게끔 실시계획을 작성해라 이 뜻이에요. 자, 이번에 의무적 포함사항의 줄치입니다.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게 줄친대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은 법적 효과로서 도시지역으로 그 다음에 건물 배치가 필요하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됐죠. 자, 그러면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의제됐으니까 그게 필요한 건축물 용도를 정하는 계획이 지구단위 계획이죠. 그 계획에 지구단위 계획을 어디다 넣으라는 겁니까? 실시계획에 포함시키라 이 뜻이에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3번의 실시계획 내용. 실시계획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라든지 작은 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과 서류를 명시 첨부합니다. 그래서 공사 관련 내용이 들어가는데 4번의 실시계획의 세부 규정은 뭐 볼 것 없고 자, 실시계획 작성되면 인가고시를 받습니다. 인가권자 봅시다.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해서 줄칩니다.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그렇게만 줄치시고 시행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에 국토교통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을 거쳐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이 지정권자일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이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의견 청취. 지정권자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의견 들어서 해야 돼요. 자, 줄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서 자, 인가하든지 작성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고시공람.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한 경우에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를 간보나 공보에 고시한다. 뭐 그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 이하 내용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자, 보충학습 보시면 실시계획 변경과 생략이라고 되어 있죠. 그 실시계획을 변경할 때도 인가받는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일 때는 자, 생략해란 뜻이에요. 인가받는 걸. 자, 이런 부분도 버리세요. 그냥. 보면 틀리고 안 보면 맞춥니다. 자, 그래서 워낙에 공법에는 이런 경미한 변경사항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보면은 다 틀려버려요. 네. 차라리 안 보는 것이 맞추기 좋습니다. 자, 그것도 맞추는 방법을 가르쳐 주죠. 문장 글만 딱 읽어보면 답이 보여요. 그런데도 그걸 몰라. 다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문제 푸는지. 그러면 이런 부분 놓으면은 문장만 잘 보면은 답이 있어요, 거기에. 네. 자, 그렇게 아시고, 옆 페이지 실시계획의 고시 효과라고 되어 있죠. 자, 도시공간 결정고시에 이제 줄칩니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그 고시 내용 중 국토계획 및 유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간관리계획, 즉 지구단위 계획 같은 걸 포함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에요. 같은 법에 따른 도시공간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까지 줄치면 돼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 같은 게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이 들어갑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원래 도시군 관리 계획이죠. 결정고시에서 넣어야 돼요. 그러려면 번거로우니까 실시 계획에다 이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넣어버리고 이걸 인가고시 받으면 도시군관 결정고시 된 것을 어떻게 해준다? 의제해 줍니다. 그럼 시험이 어떻게 노느냐? 자, 실시 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 같은 도시군관 결정고시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 도시군관 결정고시해야 된다면 틀리겠죠? 결정고시해 준 것은 뭘 해줍니까? 의제. 그 결정고시 하지 않고 바로 내용만 넣으란 뜻이에요. 실시계획에. 자,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밑에 지형도면 고시 특례는 버리시고. 자, 관련 인허가 등 의제라고 되어 있죠. 실시계획이 인가되면은 여기에 관련된 인허가 등 여러 가지가 의제되는데 역시 버리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의제 절차나 협의 구성도 버렸습니까? 네. 자, 이제 도시개발 사업 시행 방식으로 가요. 실시계획에는 주로 시험 노는 게 뭐냐? 딱 정해져 있어요. 2, 3년에 한 번씩 노는데. 자, 실시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 꼭 들어가야 되죠? 네. 그거 한번 묻고. 그 다음 실시계획 인가.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하죠? 네. 국토교통장관 할 때는 시도지사, 대도시장 의견 듣고. 자, 그 다음 시도지사 할 때는 시장구청장 의견 듣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미한 사항 버리라는 거 있죠? 그거 하나 딱 놓습니다. 그러면 끝에 뭐라 되어 있느냐? 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때는 그 실시 계획을 자,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면 틀려버려요. 변경 인가 받지 않는다면 맞고. 그 이상한 말이 나오죠. 이상한 말이 나오면은 전부 다 경미한 거예요. 거기에 인가 받는다면 무조건 틀립니다. 받지 않는다면 무조건 맞아요. 그거 보고 딱 구분하면 돼요. 자, 그런 내용 위주로 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에 이제 235쪽에 가서 시행 방식으로 갑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종류. 도시개발 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의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방식이나 한지 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는데, 자, 밑에 내려가면 시행 방식 적용 기준이 되어 있죠. 자, 먼저 박스에 보시면 한지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대지로서 허용정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 분화, 그 밖에 구획 변경, 지목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할 때 한지 방식 써라 이 뜻인데, 이는 형식적 이유고, 두 번째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줄치입니다.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 뭘 써야 된다? 한지. 결국은 지가 높을 때 쓴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방식은 비용을 누가 부담합니까? 토지소유자가. 자, 수용 사용 방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줄칩니다.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쓰는데, 그건 형식적 이유고. 자, 옆에다 써서 수용 사용 방식은 지가가 어떻습니까? 낮을 때 씁니다. 자, 그리고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시행자 부담입니다. 자,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 같은 경우는 땅값이 비싸면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땅값 비싸면 무조건 한지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혼용 방식은 두 가지 방법을 섞어 쓰는 거죠.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부분적으로 한지 방식과 수용 사용 방식을 해당할 경우에 크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분할 혼용이 있고 미분할 혼용이 있어요. 자, 거기에 분할 혼용 방식,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한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지구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겁니다. 여기 도시개발 사업 해야 될 곳에, 자, 이쪽은 한지서고, 이쪽은 수용 사용 방식. 이렇게 이 도로를 기점으로 딱 두 가지 방식을 나눠 쓰는 거 있죠. 이 분할 혼용이에요. 자, 미분할 혼용은 이렇습니다. 자, 여기 필지들이 있죠. 필지별로 여기는 한지서고, 여기는 수용서고, 여기 한지서고, 수용서고, 필지별로 방식을 뒤섞어 버는 거예요. 완전히 섞어 쓰는 방식을 뭐라 부른다? 미분할 혼용이에요. 미분할 혼용 방식 보시면은
사업 시행지로 분할하지 아니하고 수용 사용 방식과 한지 방식을 혼용해서 시행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읽어보시면 돼요. 그런 두 가지 방식이다. 그 이하 내용은 지금 보실 거 없고.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변경이라고 되어 있죠. 5, 6월 달에 한번 보면 돼. 자, 4번에 순환개발 방식의 개발 사업이라 되어 있죠. 그럼 버리시고. 자, 옆 페이지 가시면 5번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용지 공급 등이라 되어 있죠. 버리세요. 6번 도시개발 사업 분쟁 조정인의 구성 등도 버리십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지금 쓰고 있지 않는 규정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전국적으로 U타운이라는 것이 대유행했을 때요. U타운 사업이 새로운 도시 사업이다 이 말이죠. 자, 이 U타운 사업이 하루아침에 전부 폐지됐어요. 갑자기 다 폐지됐습니다. 자, 이 U타운 사업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자, 여기에 여기는 도시개발 해야 되고 도시개발 사업 해야 되고, 자, 여기는 정비 사업 해야 됩니다. 자, 여기도 정비 사업을 해야 돼요. 자, 여기는 다 정비 사업이라는 것은 재개발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한 도시에 도시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개 묶어서 이걸 하나의 사업을 하는 것이 무슨 사업이다? U타운 사업이에요.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U타운 사업을 해서 울산 광역시에는 크게 그한 것이 없는데 부산이나 서울에는 U타운 사업으로 이렇게 여러 개 사업을 묶어서 하나의 사업을 하는 U타운 사업이, 자, 정식 명칭은 도시정비 촉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대유행을 했어요. 예. 자, 이렇게 U타운 여러 개 사업을 하는데 그럼 이거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자, 대부분 이 도시개발 사업 형태로 합니다. 도시개발 사업 형태로. 그럼 여기는 땅값이 다 비싼 곳이죠. 오래된 주거지역이니까. 자, 땅값 비싸니까 뭐 씁니까? 한지 씁니다. 자, 그러면은 한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하면은 토지 소유자만 권리자가 되죠. 자, 그럼 여기에 정비 사업하는 이런 곳에 있는 토지 소유자만 새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자, 건물 소유자라든지 임차권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보상만 받고 이주에 다 나가야 됩니다. 자, 이게 U타운 사업이에요. 자, 그런데 자, 그때 우리나라에 그 서울시죠. 서울시가 문제됐는데 서울시의 시장이 박원순 씨입니다. 그 포퓰리즘이 상당히 그한 사람이죠. 그 박원순 시장이 딱 때가 이 서울의 U타운 사업이 이런 방식으로 한지 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을 자 바꾸는 거예요. 뭘 어떻게 바꾸느냐? 이 사람들에게 아파트 주도록 임차권자는 임대주택, 건물 소유자 아파트 줄 수 있도록 이 U타운 사업을 법을 바꿔버립니다. 바꿔보면 그럼 이 사람들에게 아파트 제공은 누구 돈으로? 한지 방식으로 하니까 토지 소유자 돈을 해야 되죠. 그 토지 소유자가 자기 평생 모은 재산을 일부를 이 사람들한테 주도록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지금 법이에요, 이게. 자,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겠죠. 여러분 같으면 합시다 합니까? 말자 합니까? 말자. 한지 방식 말자 하면 끝이죠. 전국의 모든 토지 소유자가 공동기자회견을 합니다. 우리는 U타운 사업 안 하겠다. 이런 법이면 안 하겠다. 포퓰리즘에 빠진 법은 안 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법 바꾼 시장이나 국회의원들 너그 재산부터 내라. 내는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그래서 하루아침에 폐지시키고 토지 소유자들이 노 해보니까 딱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가 전국의 U타운 사업 하루아침에 없었던 일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희생당했느냐? 자, U타운 사업 한다고 그때 당시에 수강생 한 사람이 부산에 U타운 사업 하는데 어디 역세권에 연립주택을 하나 샀어요. 5천만 원짜리를 4억 5천 주고 샀어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U타운 사업은 상가 준다고. 그 선생님 제가 이거 잘 샀죠?
잘 샀다. 잘 샀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내한테 묻지 마라. 네 바가지 엄청 썼다 이거죠. 하루아침에 날아가버렸죠? 4억은 그냥 날아가, 국민 날아가. 네. 그래서 뉴타운 사업에 관한 법이 거기에 순환개발 방식의 개발 사업이다라고 되어 있죠. 세입자들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이라 되어 있죠. 이거 누구 돈을 하느냐? 한지방식에서는 토지 소유자 돈을 해야 되니까 이게 폐지됨으로써 지금 쓰인다 안 쓰인다? 안 쓰입니다. 자, 그래서 버리세요. 버렸습니까? 이제 넘어가서 수용 사용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왔습니다. 이제는 수용 사용 방식을 자, 이 지역에 토지나 건물 다 수용해서 일시 내 보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도시개발사 공사를 하는 방식이 수용 사용 방식이죠. 이 방식대로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배운다 이 뜻이에요. 자, 수용 사용 방식은 이 장단점이 있어요. 자, 여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이 방식은 그냥 수용하면 바로 공사 들어가요. 절차가 복잡하다 간단하다? 예, 절차가 간편합니다. 이 방식은. 자, 그리고 사업의 수용이 끝나고 나면은 빨리 공사해버리죠. 사업기간이 단기예요. 그 다음에 개발 이익이 많이 생깁니다. 이게. 자, 지금 그 영남 일대에서 최초로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한 데가 해운대 신도시입니다. 40년쯤 넘었어요. 그 당시에 거기에 토지를 지금 돈으로 10,000원 정도의 평당 수용합니다. 10,000원. 예. 그리고 섭지가 있었어요. 그 해운대 신도시 중간에. 섭지는 지금 돈으로 5,000원에 수용해요. 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개발시켜서 그때 당시에 주택건설 용지는 180만 원에 분양합니다. 180도 올랐죠? 네. 상업 용지는 500만 원에 분양해요. 1,000배가 올랐습니다. 네, 5천짜리 500만 원 되니까. 지금은 그 땅들이 얼마냐? 주택건설 용지는 지금 1,500만 원 합니다. 평당. 자, 상업 용지는 6천만 원 합니다. 자,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기죠. 이게 수용 사용 방식. 그럼 단점은 뭐냐? 단점은 시행자가 재정적 부담이 어떻습니까? 예, 부담이 커요. 왜? 모든 비용은 다 시행자 부담으로 해야 되니까. 자, 이런 방식의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저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해놨죠. 자, 실시계, 공사계획까지 만들었죠. 그러면 그 다음은 저 지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있죠. 등을 뭐 해야 돼요? 수용하거나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첫째 절차입니다. 자, 그러면 수용은 누가 할까? 주체, 시행자가 하겠죠. 시행자 중에 공공시행자가 있고 민간시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시행자는 이 방식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이익이 많이 생기니까. 자, 민간에서 이걸 하게 되면 그 이익을 독점해버리죠. 그래서 이 방식 우리나라 대부분 다 공공시행자가 합니다. 그 사회 하는 데 되니까. 그래서 민간시행은 함부로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토지 면적 3분의 1을 소유해야 돼요. 동의받는 게 아니고 소유. 저 토지 있죠? 3분의 소유.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야 돼요. 이 요건 갖춰야 민간을 시행하는데
그럼 시험에는 이 3분의 2 소유, 2분의 1 동의 이게 중요하냐? 안 그렇죠. 시험은 이게 중요합니다. 자, 공공시행자 요건 갖춘다 안 갖춘다? 그거 물어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공공연합에서 공공시행자 들어가죠. 네. 자, 도시개발사업 수용사용 방식을 알려면은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이상 소유해야 된다 하면 틀리겠죠? 네. 안 갖춥니다, 이는. 이걸 주의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절차. 어떤 방법으로 수용을 할 거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이게 수용법이죠. 이걸 준용해서 하되 특례가 하나 인정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공치법상 수용하려면은 공익사업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공치법상 사업인정 고시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데 받은 것으로 의제해 줍니다. 어떻게? 수용해야 되는 수용 사용 대상 토지 있죠. 토지의 세부 목록을 고시하게 되면은 자, 사업인정 고시 받은 것으로 뭐 해준다? 의제해 줍니다. 그래서 세부 목록이라는 거 수용 사용해야 할 토지가 어디 위치 있고 지번이 누구 어디 있고 누구 소유고 면적이 어떻고 이런 거 있죠. 그거 고시하게 되면은 자, 사업인정 고시 받은 것으로 의지돼서 바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하면 뭐 줘야 됩니까? 돈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대금. 그래서 원칙은 뭘 주느냐? 여기에서는 원칙은 현금 줍니다. 예외로 여기도 채권 줘요. 토지 상환 채권을 줍니다. 자, 이 채권은 전에 우리 국토계획 및 노예관한 법에서 배웠던 도시공객시설 채권처럼 자, 그 채권 별로 안 좋았다 했죠? 네. 이 채권 좀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 채권 괜찮아요. 왜냐? 이 채권으로 토지를 받으면 감정가에 비해서 조금 싸게 줍니다, 이거는. 그럼 가지고 있다가 되팔면 되죠. 예. 그래서 이 토지상환 채권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줘요. 자, 주고 그 다음에 이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됩니다. 자, 수용대금 전부 안 돼요. 전부 하면 한지처럼 되어버립니다. 자신이 토지 주고 이 채권으로 다 받았다 하면 결국 이 채권은 단지 토지로 주는 거죠. 자, 그래서 한지처럼 되기 때문에 일부 지급을 위해서 사업으로 자, 조성되는 토지나 건축물로 상환을 해주는 채권이 무슨 채권이다? 토지상환 채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자, 이 수용 사용 방식에서 자, 첫째 절차 토종 수용 사용에서 시험이 된다면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책에 보시면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라고 해놨죠. 자, 수용 사용 주체, 사업 시행자, 조합 제외 그걸 주시고 왜 조합은 제외합니까? 조합은 앞에서 전부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이것만 해야 되죠. 네. 이 방식 무서니까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조합 제한 시행자가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할 수 있는데 2번 민간 사업 시행자 수용 사용 시 동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민간 사업 시행자 줄치시고 갈로 띄어놓으시고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까지 줄치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옆에 줄친다 옆에다가 요 말씀 됩니다. 자, 시험은 그 3분의 2, 2분의 1 묻는 게 아니에요. 공공시행자 할 때는 요건 갖춘다 안 갖춘다? 안 갖춘다. 그걸 옆에 쓰세요. 자, 그렇게 썼습니까? 3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서 수용 사용하고 4번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특례로서 사업인정 고시 특례라고 되어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개발계획에서 줄칩니다. 그 다음에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에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등치 등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사변전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까지만 좀 주면 돼요. 자, 그래서 뭘 고시해야 됩니까? 토지 세부 목록을 고시해야 돼요. 자, 재걸 신청 기간은 참고하고 넘어가시고, 자, 그 다음 페이지 토지상한 채권 발행이라 되어 있죠. 자, 대금은 원칙적으로 현금 줍니다. 현금 주는데 예외로 이 채권을 발행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발행자 등 보시면 줄칩니다. 시행자가 발행자예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당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일부의 동그라미 해줘. 전부 하면 틀립니다. 자, 자주 물으니까 일부, 전부는 안 돼요. 자,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 토지 소유자가 원해서 이 채권을 발행해 주면은 나중에 조성된 토지랑 건물로 받죠. 그래서 이제 정관 신도시 예를 들면 정관 신도시도 수용 사용 방식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상가 채권 이걸 발행했어요. 자, 그래서 이 채권 발행으로 해서 자, 거기 일부는 토지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토지를 받으면은 어떤 이점이 있느냐? 이 방식의 가장 큰 단점이 시행자의 부담이 크다 그랬죠. 재정적 부담이. 채권 발행해주면 현금 부담이 그만큼 줄어버리죠. 그리고 원래 살던 사람이 이 채권 받으면 다시 그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채권으로 받은 사람들이 자, 가격이 100만 원짜리 같으면 약 80만 원 정도로 해서 채권을 줬어요. 싸게 받았죠. 그리고 채권 받고 나중에 토지 받았을 때 가격이 올라가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정관 신도시는 이 채권이 발행됐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지급보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민간 시행자 및 공동출자범위 시행자, 즉 민간 시행자일 때는 가로 떼 넣으시고, 은행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됩니다. 민간일 때는 뭘 받아라는 뜻입니까? 지급보증을 받아서 발행해라는 뜻이죠. 발행규모, 토지상한 채권 발행규모는 줄칩니다. 토지상한 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건축물이 해당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분양건축 면적 2분의 1 초과하면 안 돼요. 2분의 1 이내 발행은 되는데 왜 분양토지 분양건축물 면적 2분의 1 초과하면 안 됩니까? 그럼 전체가 환지처럼 되기 때문에요. 2분의 1 초과돼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이 자, 토지 바꿔주는 역할이 돼버리죠. 그래서 2분의 1 이내로만 발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번에 발행계획의 승인 공고 이하 내용들은 다 3사례 가서 한번 보면 돼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토지상한 채권의 이전도 3사례 가서 보시고. 3번에 이주대책이라고 되어 있죠. 5번은 5, 6월달에 가서 봅니다. 자, 이제 여기 칠판 보시고. 자, 진짜 수용 다 했죠. 대금 다 줬으면 그 다음 절차가 뭡니까? 착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공사를 해야 돼요. 실시계획대로. 자,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은 여기에 대해서 준공검사 받겠죠? 자, 이때 공사 중에 자, 여러분 시험에 또 잘 노는 것이 원형지를 공급시켜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그래서 항상 공사 중에 원형지 상태로 공급시켜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원형지란 말 뜻부터 알아야 되죠. 네. 자, 원형지라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기 전의 토지를 뭐라 부른다? 원형지. 자, 그 사업으로 조성되기 전의 토지. 원래 형태의 토지다. 자, 그러면은 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기 전의 토지인 원형지 상태로 공급하거나 개발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첫째는 땅값이 비싸다, 싸다. 그렇죠. 저렴한 용지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성 비용이 안 들어갔죠. 그래서 땅값이 싸지는 거예요.
자, 저렴한 용지로 공급하니까 이 용지는 함부로 사업에 자기가 개발하지 않고 되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용지는 매각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어떻게 하겠다? 제한한다. 매각 제한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자, 여기는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면 조성 목적이 있죠. 조성 목적대로 써야 돼요. 그럼 조성되기 전의 토지니까, 자, 조성 목적이 있다 없다? 없으니까 다양한, 자, 복합 개발 같은 거 있죠. 이런 복합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도입한 제도가 원형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수용 사용 방식을 할 때는 이런 목적 때문에 개발되지 않는 토지 상태로 줄 수가 있어요. 단 기반 시설만 딱 설치해 주십니다. 그럼 대지를 건물이 들어갈 수 있게 조성하느냐 안 해줘요. 대지는 그 뭐 울퉁불퉁하게 돼가 있겠죠. 그 상태로 딱 줍니다. 대신에 가격이 어떻습니까? 저렴해요. 자,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 시행자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서, 자, 도시개발 구역의 전체 면적에서 3분의 1 이내로만 공급시켜야 됩니다. 3분의 1 넘어가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얻어서 공급을 해야 되겠죠. 누구한테? 원형지 개발자에게, 자, 공급시키는데, 원형지 개발자가 누구냐? 국가, 지자체, 또 이걸 원형 상태 공급받아서 개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 자, 그 다음에 지방공사, 또 공모에 선정된 자, 그 다음에 학교, 자, 그 다음에 공장 용지로 사용한 자 있죠. 이런 자들에게 이걸 딱 줍니다. 자, 그래서 이 원형지 제도도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이것도 자주.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원형지 공급과 개발이란 제목 있죠. 자, 옆에다가 요것만 쓰면 돼요. 뜻하고 왜 하는지 있죠, 이거. 뜻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기 전의 토지를 원형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급 목적은 저렴한 용지로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렴하게 주스니까 함부로 되팔면 안 되죠. 매각 제한합니다. 자, 조성 목적이 없으니까 다양한 복합 개발할 수 있죠. 이런 취지로 공급시키는 것이 원형지 제도다. 이런 말들은 책에 없으니까 써라 이 뜻이에요. 그 이하 내용들은 책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에서 사실 시험에 뭐 이거 공공시행자 요건 안 갖추죠. 네. 그 다음 이건 와요. 원형지 놉니다. 원형지. 자, 그럼 책에 한번 볼까요? 지정권자의 승인이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는 도시를 자연 친화적으로 개발하거나 복합적 입체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제한 절차에 따라 다음에 줄칩니다.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얻어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원형지를 공급해서 개발할 수 있다 줄치고, 이 경우 다음 줄칩니다.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얼마 이내로? 3분의 1 이내로 면적을 제한해서 공급해야 됩니다. 시험이 자주 나옵니다. 3분의 1이. 그래서 자주 나온다는 것도 외울 생각하지 말고. 예. 이거는요, 7, 8을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다 알고 있어요. 하도 반복을 하니까. 예. 자, 박스에 1, 2, 3, 4, 5 갈로 묶고 이 말 쓰세요. 원형지 개발자라고 씁니다. 원형지 개발자. 자, 거기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원형지 개발자예요. 썼습니까? 네. 자, 1번에 줄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끝에 밑에도 공공기관 있죠? 네.
2번에 끝에 공공기관 줄치고 3번에 지방공사 4번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통령이 제안하는 공공기관이 복합개발 등을 위해서 실시한 줄치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자 5번 줄치입니다. 원행지를 학교나 공장 등 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자, 이런 자에게는 원행지를 공급해 준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과 양갈면 조건부 성인화돼가 있죠. 3, 4회 가서 보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 원행지 공급계획 3, 4회 세부계획 작성과 실시계획 반영 3, 4회 자, 4월에 원행지 매각 제한 찾습니까? 네. 자, 이거 보세요. 원행지는 저렴한 용지로 공급시켰죠. 네. 복합개발 안 하고 가지고 있다가 되팔면 자, 그만큼 점의 차이가 늘 수 있죠. 네. 그걸 못하도록 뭘 한다? 매각 제한한다. 자, 원행지 개발자 다음에 갈라할 줄치에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자, 그럼 국가자치는 매각 가능하다는 뜻이죠. 네. 국가자치는 매각 제한 안 합니다. 가능합니다. 자, 는 10년 범위에서 대통령이 정한 기간 안에 원행지 매각할 수 있는데 대통령이 정한 기간이란 자, 줄칩니다. 다음 각호 기간 중 먼저 끝나는 기간까지 말합니다. 1번 줄칩니다. 원행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 5년, 원행지 공급 계약일부터 10년. 이 기간에 중에서 먼저 끝날 때까지는 매각 못한다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 그런 이해만 하면 되니까 자, 우리가 원형지 공급 계약일이 2015년 1월 1일이에요. 원행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이 2017년 1월 1일입니다. 자, 그럼 이 둘 중에 먼저 끝날 때까지 매각 못한다는 뜻인데 공급 계약일부터 10년이랬죠. 그럼 여기 10년 더 하면 돼요. 2025년 1월 1일이죠. 공사 완료 공고일부터는 5년이랬죠. 5년 더 하면 됩니다. 그럼 2022년 1일. 뭐 어디가 먼저 끝나요? 22년 1월 1일이 먼저 끝나죠. 요때까지 매각 못한다 그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다만 이주용 주택이나 공공시설 등 대통령이 제안하는 경우로서 줄칩니다. 미리 지정권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 예외로 한다. 매각할 수 있는데 자, 대통령이 제안하는 경우라는 것은 밑에 1, 2, 3이 있죠. 깔로 묶어 보시면 됩니다. 기반시설 용지로 쓴다든지 임대주택 용지로 쓴다든지 그 밖에 원형지 개발자가 직접 조성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을 설치한 용지로 쓸 때는 미리 매각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자, 5번에 원형지 공급성 취소는 문제풀이 때라 보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6번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라고 되어 있죠. 3, 4회 7번 원형지 개발자 선정 방법 다 3, 4회 8번에 원형지 공급 가격도 3, 4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형지에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뜻부터 알아야 되죠. 왜 이 제도가 필요한지. 전체 면적이 얼마? 3분의 2. 저렴하게 공급했으니까 매각을 못하고 제한해야 되죠. 이런 점을 주의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선수금이라고 되어 있죠. 3, 4회 가서 보면 돼요. 자, 조성 토지 등 공급 계획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착공해서 공사 완료돼서 준공검사 받았죠. 자, 그러면 이제 공사가 다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조성된 토지 등을 뭘 해야 된다?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공급 방법이에요. 자, 원칙은 경쟁 입찰이 원칙인데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첫째는 추천 방법으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경쟁 입찰은 조성된 토지 가격을 가장 높게 쓴 사람에게 주는 거죠. 네. 추첨은 가격은 똑같은데 재뽑기 하는 거죠. 네. 거기에 당첨된 사람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의계약은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지정계약이랍니다. 팔 사람과 만날 사람, 살 사람 있죠? 1대1로 만나서 서로 지정해서 계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A 갑에게 팔겠다. 그럼 갑을 지정하겠죠? 갑과 계약을 맺는 것을 뭐라 부른다? 수의계약. 자,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공급가격이에요. 자, 어떤 가격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느냐? 원칙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자, 그리고 감정가격 이하로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자 보시면 조성토지 공급계획서 제출. 자, 읽어봅시다. 시행자는 조성토지 공급하려고 할 때는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자, 이번에 조성토지 공급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조성토지 매각 방법에 관해서는 기타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령이 제하는데, 자, 첫째 공급 조건 줄칩니다.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을 실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해서 여기 정한 용도로 공급해야 됩니다. 그 실시계획 구체적 공사계획이죠. 이 공사한 계획에 따라서 공급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개발 계획에 따라 공급한다면 틀려요. 무슨 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에 따라서. 자, 내려가서 공급 방법 원칙은 조성토지 공급은 줄칩니다. 무슨 방식? 경쟁 입찰. 예외 추천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1번 줄칩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건설 용지는 추첨해야 합니다. 2번, 자, 거기에 끝에 공공택지도 추첨돼요. 3번에 끝에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도 추첨. 4번에 공장용지 줄지시고, 이 네 가지를 무슨 방법? 추천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수의계약이라 되어 있죠. 이 1대1 지정계약인데, 자, 1번 체크해서 보시고, 학교용지나 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지하체 그 밖에 법령에 정하는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때는 수의계약. 1대1로 만나서 자, 공급해 준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거기에 5번 보시고, 토지 상한 채권에 의해서 토지 상한할 경우라 되어 있죠. 네. 자, 이것도 뭘 해준다? 수의계약.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내려가시면 10번 체크하시고, 경쟁입찰 추천 결과 이 이상 뭐가 됐다? 유찰되면 수의계약. 그 세 가지만 보세요. 알겠습니까? 네. 시험은 그 세 가지에서 옵니다. 다른 건 내려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출제위원도. 예. 자, 옆에 가시면 가격평가라고 해놨죠. 원칙에 줄칩니다. 조성토지 가격은 무슨 가격이다? 감정가격. 예외 감정가격의 특례, 산정의 특례라고 되어 있죠. 시행자는 다음에 정하는 용도로 토지를 공급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 가격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줄칩니다.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정할 수가 있다. 자, 그렇게 줄쳤습니까? 네.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은 뭐 학교라든지, 자, 폐기물 처리시설, 2단지 조성,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그 5가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이런 시설 용지는 무슨 가격을 준다? 감정가격 이하로 줄 수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100만 원이면 자, 그 이하로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특히 5번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이라 되어 있죠. 둘째 줄에 다만다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유료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라 되어 있죠. 사회복지시설일 때는, 유료시설일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주의하시고 그 외에는 참조하시면 됩니다. 내려가서 가격 산정 특례는 5, 6월 달에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은 뭐 절차 간편한 데다 보니까 자, 크게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3개의 파트로 되어 있어요. 수용에 관해서 공공시행자는 요건 안 갖추죠? 네.
자, 대금관계에서 자 수용에 따른 대금관계에서 토지상 채권 줄 수 있죠. 네. 대금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자, 원인 상태로 공급되죠. 네. 전체 면적이 얼마 이내로? 3분의 1 이내로 공급이 되고 저렴하게 저렴 용지로 공급했기 때문에 매각을 제한한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공급 방법이 세 가지가 있죠. 경쟁 입찰, 추첨, 수의야. 공급 가격 원칙 무슨 가격? 감정 가격 또 이하로 줄 수 있다. 그런 점에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교재를 246쪽에 보면 한지 방식이라 되어 있죠. 네. 잠시 쉬었다 이제 한지 방식으로 갑니다.